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다양하게 사용해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즘은 뭘 할까요? 뭘 하냐면 클래스를 또 다양하게 만드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닫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교재에 있는 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local value ex라는 애를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이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local variable ex. 자, 클래스에 얘는, 자, 클래스인데 메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거는 잠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클래스인데 얘도 클래스네. 이 두 개의 클래스. 우리 그전에는 자바 파일을 만들 때 그 자바 파일이 클래스의 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자바 파일은 하나의 커다란 클래스가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클래스가 감싸고 있는 형태랑 동일한 레벨로 클래스 해가지고, 자, 첫 글자 대문자 클래스니까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여태까지 만든 클래스의 타입을 보시면 펄슨 클래스도 이 펄슨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퍼블릭 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퍼블릭 클래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실행한 것도 퍼블릭 클래스 메인이었어요. 실행한 것도 퍼블릭 클래스. 그리고 지금 샘플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퍼블릭 클래스잖아. 퍼블릭 클래스. 그죠? 자, 그러면 to라고 이렇게 이름 달리해서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만들어지네요. 자, 하지만 여기다 퍼블릭은 붙일 수 없습니다. 퍼블릭은 붙일 수 없어요. 자, 정리를 하면요. 자바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를 가진다. 그러나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는 오직 하나. 이 오직 하나가 대표 클래스. 오직 하나가 대표 클래스고, 이 대표 클래스는 바로 자바 파일 명이죠. 자바 파일 명이 이거죠. 우리가 지금 local 발 ex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점 자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점 자바면 그거에 해당하는 퍼블릭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하나. 그죠?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퍼블릭 클래스만 클래스고 그냥 클래스라고 쓰는 애는 클래스가 아니에요. 다 클래스예요. 하지만 모든 자바 파일은 퍼블릭 클래스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클래스가 지금 우린 두 개 만들었는데 두 개 다 뭐를 할 수 있어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그죠? 객체를 생성할 수 있나요? 생성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로컬이 있고 로컬2가 있는데, 로컬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로컬이라는 클래스의 객체, 에로라고 할게요. 에로는 new 로컬이라고 이렇게 가겠죠? new 로컬. 그죠? 자, 그러면 arrow.name을 쓸 수 있는 거죠. arrow.name은 적당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local2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arrow2라고 하고요. 얘는 new local2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rrow2의 name은 물과, 동해 물과에서 물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값을 다 잘 세팅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arrow.name을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name을 출력하면. 자, 여기서 arrow.name을 출력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널이 나오네요, 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번에 int location이라고 할게요, location. 자, local이라는 저 클래스에 int location 했어요. 자, 그리고 출력을 해봅니다. arrow.location이라고 출력을 해봐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0이에요. 그죠? 널이고 0이다.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들은 적절한 타입으로 초기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절한 타입에 대한. 자, 그래서 int는 0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적절한 값이 진짜 나와요. 그러나 그걸 제외한 나머지 참조형, 배열을 포함한 참조형. 자,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그때 편안하게 스트링 타입의 변수라고 했지만 얘는요, 하도 많이 쓰이니까 사실은 객체예요. 객체인데 변수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로컬 이런 객체 쓰듯이, 자, 이거 객체 만든다고 했잖아요?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스트링. 이 스트링도 그래서 얘 사실은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얘도 참조형이에요. 네임 참조형. 그럴 때는 특별한 값을 세팅하지 않으면 출력하면 참조형은 다 널이라는 거예요. 널. 그러면 int형 배열을 여러 개 갈 수 있는 int array라는 게 멤버로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얘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arrow.int array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얘도 널이죠? 널이죠? 그죠? 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local2라는 또 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local2에 arrow2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죠? arrow2라는 객체.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기본 데이터 타입만 적당하게 값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참조형이라고 했죠. 배열도 참조형이고요. 스트링 참조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객체 다 참조형. 참조형은 초기화하지 않으면 다 널이 되는 거예요. 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여기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초기화를 하라고 항상 나오죠. 그죠? 초기화를 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화할 때 new 로컬로 초기화해야 적당하게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널이 됐다. 그러면 얘는요, 널이니까 사실 얘가 가리키는 실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쓸 수 없어야 되는데, 얘는 주소를 갖고 있고 그 주소는 로컬이라는 타입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객체는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 쓰려는 모양을 다 지원합니다. 컴파일 문법적으로 에러 없이요.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LO라는 얘는 주소 값을 갖고 있어서 실제 어떤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참조형은. 그럼 참조형이 가리키는 name이라는 값을 출력하는데 널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은 실제 얘가 가리키는 참조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없는데 그 참조한 내에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찍어라.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에러를 뭐라고 하냐면 보시면 자 보세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null point exception. 이거 자주 객체 지향 언어에서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에러죠. 잘 보세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객체가 할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거예요. 즉 실체가 없는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하면 뭔가 생성을 안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리만 만들어주고 생성을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엔 null이 아니라 항상 new, local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클래스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메서드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교재 이제 다음 페이지가 메서드가 나오잖아요. 이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153페이지에 보시면 메서드를 할 때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냐면 클래스 파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add와 add2라는 걸 만들었어요. add와 add2.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똑같이. 그런데 이름을 살짝 바꿀게요. 제가 하는 걸 보고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지난번에는 그냥 메소드만 독립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메소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메소드 ex라고 할게요. 메소드 ex.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메인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여기서 불러오고 싶으면 요 파일과 별도로 그죠? 얘가 없는 순수한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줘도 되지만 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안에서 정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게 여기다가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실무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 안에 코드들이 좀 길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자바가 하나의 클래스만 갖도록 설계를 합니다. 대부분요. 물론 나중에 뒤에 가서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거 배우면 그런 뭐 내부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쓰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바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두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클래스 add라고 한번 해볼게요. add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add라는 클래스는 이렇게 봅시다. 다양한 더하기 메소드, 다양한 더하기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제공한다. 다양한 더하기 관련 기능을 하는 메소드 제공.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더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정수형 변수 3개, 그리고 실수형 변수 2개를 더하는 메소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얘도 관련된 거니까. 근데 애드라는 게 꼭 정수형 변수? 근데 여기 잠깐 번외로 문자열을 합치는 메소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정수형 2개를 더하는 메소드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값 2개를 전달받아서 더한 다음에 결과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수형 2개를 죄송합니다. 2개를 받아서 결과를 리턴하는 메소드. 요거부터 할게요. 죄송해요.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자, 정수형 변수 2개를 받아서 결과를 리턴한대요. 그럼 여기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겠죠? 정수형 결과를 2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소드는 이렇게 생겼죠. 리턴 타입이 앞에 오고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이 오고,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에다가 변수명, 변수 타입, 변수명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 개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면 한 개면 요 하나고, 여러 개면 이렇게 여러 개, 뭐 세 개면 이렇게 세 개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다가 내용 기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정수형 변수 2개를 받아서 결과를 리턴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정수형을 리턴하니까 리턴 타입은 int가 되겠죠. 정수형 int가 되겠고요. 자, 이름은 그냥 add라고 합시다. add라고. 그리고 정수형 변수 2개를 받아서 리턴하니까 int 뭐 a, int 뭐 b라고 하죠. 그리고 메소드에 몸통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2개를 받아서 값을 결과를 반환해야 되니까 전달받은 2개를 서로 더해서 얘를 바로 리턴해도 되고요. 자, 리턴문이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의 결과를 저 함수 사용이 다 끝나면 그 함수를 호출했던 그것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return a 더하기 b라고 바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쓰냐면 int result는 a 더하기 b라고 하고 return result라고 아예 요걸 명시해 주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얘는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값 2개를 달라고 했어요. 2개 다 정수형이에요. 그럼 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가로 열고 값, 값 이렇게 던져주면 저 함수를 찾아와서 던져준 값을 a, b로 받아서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result를 전달하면 저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 result라는 변수를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두말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출력을 해봅시다. 결과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 안에 있는 애니까 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 그리고 ad라고 할게요. ad는 new add 이렇게. 자, 항상 객체는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바로 출력을 합니다. 자,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는
객체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선 객체가 AD니까 AD,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값 두 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10 하고 20이라는 값을 던져준다고 하면 얘는 10과 20을 받아서 그 합을 리절트에다가 기록하고 리절트를 반환하니까 10과 20의 합인 30을 호출하고 나오면 요 메소드 대신에 30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명령을 해석하면 되죠. 그 명령은 뭐예요? 그 30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L이라는 곳에 LL이라는 메소드에 감싸인 형태니까 화면에 30이 출력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당연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받아서 결과를 메소드 안에서 출력하는 메소드는 어떤 형태예요? 이번에 값은 받는데 출력을 안 한대요. 자, 그럼 값을 안 받을 때는 그래도 타입을 써줘야 돼요. 없다라는 뜻의 void 그리고 메소드 이름 그리고 값 두 개를 받아서 출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int 근데 위에하고 아래하고 빨간색이 나오죠? 자, 얘하고 잠깐만요. 자, 일단 로직은 이렇게 됐어요. 리턴이 없죠. 근데 위하고 아래하고 에러를 봤더니 듀플리케이트, 자, 에러 메시지가 듀플리케이트가 나오면 중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 add라는 메소드가. 그럼 두 개가 중복이 됐대요. 잘 보세요. 중복을 판단하는 요소를 보세요. 메소드에 두 메소드가 같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요소는 뭡니까? 이렇게가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여기 앞에는 int로 시작하고 얘는 void로 시작해서 다르지만 메소드가 같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return 타입과 상관없습니다. 자, 두 개의 메소드가 같다 틀리다는 여기부터 판단을 했죠. 여기부터. 자, 뭐냐? 한 메소드의 이름하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가 요구하는 매개 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요걸 가지고 두 개의 메소드가 같다 틀리다를 구분합니다. 리턴 타입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럼 이 두 개가 다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다르거나 자 보세요. 이름이 다르거나요. 이름이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달리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름을 같게 쓰고 싶으면 자 더블형 변수 자 이름을 같게 하고 싶으면 여기가 달라야 돼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지 안 같은지 판단한다고 했죠. 이름과 매개 변수를 가지고 그럼 이름이 같다라고 하면 매개 변수가 틀려야 돼요. 어떻게? 얘는 두 개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수가 위에는 두 개짜리 밑에는 세 개짜리 다르거나 개수가 다르거나 만약에 개수가 같으면 서로 요구하는 타입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 돼요. 왜냐면 한 메소드의 이름이 add라고 해서 똑같지만 내가 add라고 하고 10,2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dd라는 메소드는 같지만 전달하는 값이 10과 20이라는 두 개인데 정수예요. 그러면 두 개인데 정수면 어떻게 해요? 얘를 뜻하는 거지 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얘는 add를 호출하는데 제가 10,5 아니 10.5 12.3 이렇게 하면
더블 아, 죄송합니다. AD 점 해야 되죠? AD 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위에 거는 결과를 리턴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출력하려면 얘는 쟤를 호출했을 때 결과만 갖고 오니까 걔를 출력하는 그 프린트 문장으로 묶었고요. 밑에 있는 add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설계했어요? 얘를 호출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게끔 했으니 얘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형태. 자,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형태. 즉, 메소드를 호출하면 뭐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그 안에 로직에 의해서 값을 우리한테 반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자, 실수형을 반환해보기.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주율을 반환하는 메소드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원주율이라고 할게요. 원주율은 3.14래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그냥 본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반환값이 있는데 반환값이 실수예요. 그러면 반환값은 실수라는 타입을 적어주고 이름을 적당하게, 그래서 뭐 get 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력은 없으니까, 자, 입력이 없는 형태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리턴한 값이 아까처럼 없으면 보이드죠. 자, 이 메소드를 보시면 항상 int, void, double 이렇게 타입이 항상 있어요. 리턴하는 타입이 없으면 없어도 void. 그러나 얘는 전달받은 애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지 이렇게 개수나 타입을 정해주면 되는데, 전달받을 게 자, 입력은 없고 전달받을 게 없으면 그냥 비워둡니다. 그런데 이 메소드 안에 더블 형태의 값을 반환하라고 했으니까 이 코드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 이 에러 나는 거 보세요. this method must return, 반드시 return a result of the type 더블이란 타입의 result 값을 리턴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얘는 return 3.14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는 쓰려면 getPy라는 add에, 그죠? add에 getPy라는 애를 호출하면 얘는 뭐를 리턴해요? 실수값을 리턴한다고 했으니 화면에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3.14라는 값이 친절하게 나오겠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메소드. 자, 여기서 출력이 없다는 얘기는 리턴. 여기 출력이면 헷갈리겠다. 이 안에 무슨 뭐 시스템 프린트 이런 거 쓰지 말아라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결과만 있는 형태. 입력도 없고 결과도 없는 메소드. 자, 뭘 만드냐면 구구단 중에 2단을 출력하고 싶어요. 2단.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출력을 할 거니까, 입력도 없고 결과도 없으니까 반환 타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void예요. void. 그리고 입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메소드 이름 뒤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했을 때 비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9구단 중에 2단을 출력하면 9구단 2라고 할게요. 2단을 뜻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정의했어요. 그럼 리턴하는 게 없으니까 void고요. 그리고 전달받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9구단 출력할 때 어떻게 했어요? 폼을 써서 이 1은 2 해가지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왜? 9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출력을 하죠.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2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플러스 i 그 다음에 플러스 는 플러스 2 곱하기 i 이러면 이제 9구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9구단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화면에서 그냥 9구단 2라고 치면 이 내부 로직에 의해서 표현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9구단 2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어떤 호출한 곳으로 나중에 값을 되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호출할 때도 얘는 어떤 특별한 값 없이 그냥 호출하는 거죠.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객체니까 AD에 9구단 2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메소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기존에 만든 걸 응용을 해서요. 요걸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뭐냐면 내가 2단, 그러니까 9구단 출력하는 거 아까 만들었잖아요. 9구단 출력하는 메소드를 응용해서 왜 응용하냐? 지금 2단밖에 안 나오잖아요. 2단밖에. 그래서 원하는 단을 입력하면 해당 입력하면 그 단을 출력하는 그 단을 그쵸 출력하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아까 만든 거는 제가 보세요. 만든 거 요거 응용하는 거예요. 만든 거 얘는 무조건 2단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2단이 아니라 3단을 출력하고 싶거나 4단을 출력하고 싶을 때 매번 저런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메소드 하나 가지고 내가 2단을 출력하고 싶으면 2단을 나오게 3단을 출력하고 싶으면 3단이 나오게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메소드는 하나지만 2단을 출력하고 싶으면 숫자 2라는 숫자를 던져주면 내부에서 2단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메소드에 그럼 3단이면 3이라는 값을 전달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맨 위에 객체 생산하는 이거 볼까요? 어디요? 어디 객체가 생성이 안 돼요? 생성자. 여기서 뭐가 안 되죠? 에러는 안 되고. 여기서 new add 하면 에러가 나요? 여기서 혹시 이거 대문자 이걸로 하셨어요? 네. 네? 네. 왜 그걸로 하셨어요? 아직 생성자를 안 배우고 있는데 왜 생성자를 만드셨죠? 이 add는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메소드 이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문자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도하지 않게 생성자를 만드셨고요. 그 생성자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있는 잠깐만 볼게요. 이거 아니었어요? 아 그게 대문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는 저쪽에 대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인클로징. 자 그러면 뭔가 열그라프가 안 되는 거예요. 메소드 위에 여기에 지금 인가가 여기를 지금 갑자기 그러나요? 다른 애 아까 할 때 얘를 다른 애 그러면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많이 올렸더니 줄인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부분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금 9구단 2라고 하면 9구단만 나오죠. 2단만.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자, 보세요. 보이드. 죄송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2가 아니라 그냥 9구단이라고 합시다. 9구단. 2가 아니라 9구단. 그 기존의 9구단이라는 요 메소드는 출력하면 2단밖에 안 나왔어요. 2단. 그죠? 그런데 9구단이라는 거 2단도 있고 3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을 입력하면, 그죠? int 단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을 입력을 하면 원하는 단으로 출력하게끔. 그러면 아까 2단 썼던 코드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요 숫자 2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숫자 2 대신에 단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되겠죠. 숫자 2 대신에.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메소드 이름이 같지만 매개 변수 형태가 얘는 없고 얘는 하나 있고, 그러면 사용하는 입장에서 얘를 쓰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할 수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구구단이라는 걸 호출했지만 매개 변수 없이 호출했어요. 그러면 메소드 이름이 두 개가 같다 하더라도 얘를 호출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로드라고 해요. 오버로드. 자, 오버로드 이따가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럼 얘를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2단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5라고 하면 어떻게 5. 이번에 9구단 5라고 하면 아까처럼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값을 넘겼으니까 값을 받는 애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얘가 실행되는 거죠. 얘가. 그럼 5단이 나올 거예요. 5단이. 실행을 하면 5단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5단이요. 자, 그리고